내 어릴 때 절친이었던 정성진이라는 사람은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공부 잘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인연인지 밤에 퇴학을 당하는 청소년을 선도하다가 그가 그냥 세게 집어 던진 벽돌에 맞아서 어깨뼈가 크게 골절되는 아주 큰 부상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주 너무나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이 골절이 복잡 골절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복잡한 수술을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그해 봄부터 이듬해까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병상에 고정을 딱 이렇게 시켜놓은 상태로 꼼짝 못하게 누워서 수술 부위를 긴 시간을 6개월이라는 참으로 긴 시간을 치료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불심이 아주 깊고 연부를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병고 끝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처지다 보니까 그에게 벽돌을 던진 그 청년에 대한 분노심은 점점 더 쌓여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싱그러운 봄 기운이 돌던 아침에 그는 병실 청소를 하던 아줌마가 바닥에 걸레질을 하면서 무엇이 그리 좋은지 싱글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날씨는 따뜻해지는데 봄날은 왔는데 따분하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괜스레 청소년 아줌마가 아주 미워져서 속으로부터 화가 나도 모르게 치솟아 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말했어요. 아줌마, 대체 뭐가 그리 좋아서 싱글거리는 거예요? 하고 버럭 화를 내며 내는 그 정 교사에게 청소하시는 아줌마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미소를 지면서 그런 표정으로 제가 요즘 연부를 하면서 청소를 하니 너무나 기분 좋아서 그래요. 라고 그렇게 아주 명랑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버럭 화를 내놓고 아줌마한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줌마한테 화를 버럭 내놓고 좀 머쓱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웃으면서 아무런 감정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미소를 지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 정 선생이 오히려 마치 고압전선을 붙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걸 녹여가지고 오히려 큰 사랑을 자기한테 탁 보내니까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이 이럴 때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충격을 받고 마음이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나쁜 거를 상대방한테 줬는데 상대방도 나쁜 걸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융해시켜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서 나한테 사랑을 보내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섬뜩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즉시 반성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닥친 고난을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고 연부를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화만 내고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었구나 하고 크게 참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참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용서해주는 연부를 하면서 계속 반성하는 참회의 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프고 또 오줌도 받아내지, 걷지 못하지, 일어나지도 제대로 못하지, 이런 처지에서 계속 그 친구가 화가 나면 날수록 자기만 손해인 것이잖아요. 사실 치료도 늦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불평불만 원망만 하게 되니까 그럴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걸 돌려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또 부처님에 감사드리면서 연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원망하고 다 완전히 잊어버렸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청소부 아줌마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싱글 웃으면서 청소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잘하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아줌마 뭐가 좋아서 그러냐고 소리 꽥 질렀는데 그 아줌마는 오히려 싹 웃으면서 저 요새 연불이라는 걸 처음 배워가지고요. 연불을 하면서 청소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냥 강한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이제 연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참여하면서 계속 그래서 정 선생은 병실에서의 괴롭던 시간이 오히려 이게 부처님께서 나에게 연부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큰 병을 줘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연불에 아주 완벽하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한 거죠. 나쁜 것을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불만 열심히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고요하고 조용한 법당처럼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들어앉아서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계속 참여하고 연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으니까 그게 법당이지 뭐가 법당이겠습니까? 뭐 찬란하게 이런 단청을 안 놓고 잘 지어주고 큰 데만 법당이겠습니까? 자기가 처한 그 괴로우면서도 다 고정해 놓고 했지만도 그걸 참여하면서 좋게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것으로 하니 법당이 따로 있나요? 그것이 바로 법당이지. 자신도 모르게 연불을 계속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이 불국토로 향하게 되니까 어깨의 아픔은 많이 소실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보다도 자기를 그 벽돌을 던져서 어깨가 부서지게 만든 그 청년을 자비롭게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를 훨씬 더 기쁘게 했고 그래서 멀지 않아 병이 완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나쁜 일이 자기한테 있으면 반드시 그래서 부처님은 축복을 반드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여러 겹을 이렇게 쌓아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던진 사람을 그렇게 원망하고 괘씸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아주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그때 그분은 그 아주머니는 큰 스님이 어떤 법문을 내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그 순간에 딱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걸 이렇게 병이 탁 들어오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그걸 알아챘어야 되는데 못 알아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딱 할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런 게 바로 현실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크게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 선생이 내가 그동안에 원망만 하고 살았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면 자비고 용서고 수용이고 이런 것을 하라고 돼 있는데 내가 저놈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내가 저 괘씸하게 생각 인과의 법칙으로만 딱 생각하게 됐던 거야. 그거보다 한 수 위인 것은 바로 자비의 법칙인데 이제 자비의 법칙을 터득하게 된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하게 되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더 좋아지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더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하게 되면 푸른 기운이 쫙 뻗어나갔다가 다시 그것이 내가 걷어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쫙 새끼쳐가지고 뒤로 주고 말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붉은 오라가 쫙 나가가지고 그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내 공덕이 그대로 깎여 나가고 내가 그동안에 모았던 것마저도 다 없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나쁜 일이 곧 그래서 번뇌가 곧 볼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말인 것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럴 때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그냥 평범하게 그저 동물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저 뭐 이렇게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뇌는 곧 버리고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축복을 쌓아놨다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